혼자 사는 한국인의 증가 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나 도시화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개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전환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젊은 세대의 비결혼과 비출산, 중장년층의 황혼이혼, 그리고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은 이러한 변화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젊은 세대 비결혼과 비출산의 증가.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결혼과 출산을 선택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경향으로 한국 사회의 발달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경제적 부담. 30대 중반의 직장인 김모 씨는 결혼을 미룬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축을 아무리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높은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자녀 양육비,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대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되며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안정 후에야 고려할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실현 우선. 대학원생 이모 씨, 29세는 비혼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삶과 조율해야 하잖아요. 저는 아직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젊은 세대가 자기 실현을 우선시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주의와 반의존적 성격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결혼과 가족보다 우선시합니다. 커리어 개발, 여행, 자기 개발 등 개인적 욕구와 성취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롤랜드김 박사의 문명화의 5단계에서 설명된 권위적 의존에서 벗어나 반의존적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주의의 부상.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박모 씨, 32세는 출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제 주변에는 출산 후 경력 단절된 친구들이 많아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려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도 미래의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육아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선호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보다 자신만의 공간과 자유를 중요시하며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황혼이혼, 새로운 독립적 생활 추구.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결혼을 평생의 굴레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연결됩니다. 1. 전통적 결혼관의 약화. 60대 초반의 박모 씨는 결혼 35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저 의무감으로 유지된 관계였어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보니 이제 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의 사례는 전통적인 권위적 결혼 관계가 지속되던 세대에서 노년기에 이르러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결혼 유지가 사회적 압박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중장년층은 결혼 생활에서의 억압이나 불만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습니다. 결혼에서 억눌렸던 개인의 욕구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 55세의 이모 씨는 오랜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반엔 남편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니 더 이상 그에게 기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했어요. 이처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황혼이혼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자아를 찾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은 결혼 생활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기보다 독립적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 의존에서 벗어나 반의존적 단계로 진입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혼자 살기의 심리적 의미. 혼자 사는 경향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거나 경제적 이유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리적, 문화적 발달의 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1. 자율성 탐구. 40대 프리랜서 강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혼자 살면서 저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 씨의 사례는 반의존적 단계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적 독립성을 탐구하고 회복하려 합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갈등 회피. 5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랑 살든지 결국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어요. 혼자 살면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김 씨의 경험은 혼자 사는 것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독립생활은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3. 고립의 위험.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반의존적 단계의 한계로 궁극적으로는 타인과 협력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심리적 안정과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혼자 사는 것이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지만 요즘은 너무 외롭고 우울해요.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커요.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본 비결혼, 비출산, 황혼이혼. 한국인의 혼자 살기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심리적, 문화적 변화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결혼과 비출산의 증가는 젊은 세대가 전통적 가족 구조와 결혼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황혼이혼의 증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결혼 생활에서의 억압을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로랜드 김 박사가 설명한 권위적 의존에서 반의존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상호의존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일부입니다. 조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혼자 살기가 단기적으로는 감정적 안정과 독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협력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1.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 혼자 사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감과 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입니다. 2. 사회적 안전망 강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정서적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다시 공동체와 연결되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로랜드 김 박사는 한국 사회가 현재 반의존적 단계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상호의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동호회, 지역 사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서적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립된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 사회에서 비결혼, 비출산, 황혼이혼, 그리고 혼자 살기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권위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탐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상호의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심리적, 문화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 전환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의 혼자 살기는 한국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의 일부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